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미국의 한 가족을 구한 영웅이 있었던 겁니다. 그 놀라운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심지어 현지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을 감동시킨 한국 진돗개의 믿기 힘든 감동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주말이었죠. 아내 수잔과 12살 아들 마이클, 9살 딸 에밀리와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후 4시쯤 할머니 댁을 나섰는데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더군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날씨가 원래 변덕스럽잖아요. 하지만 차를 몰고 가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구름이 너무 짙어지는 것 같은데? 수잔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쪽 하늘이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거든요. 아빠, 저기 번개 쳐요. 마이클이 뒷자리에서 소리쳤어요. 정말로 멀리서 번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기 시작했죠.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도로 위로 낙엽들이 날아다녔어요. 저는 서둘러 라디오를 켰습니다. 기상청에서 긴급 폭풍 경보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박과 강풍을 동반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거였죠.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안내방송이 계속 나왔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해? 수잔이 조급하게 물었어요. 집까지는 아직 1시간은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큰 빗방울 몇 개였는데 순식간에 폭우로 바뀌었어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와이퍼를 최대로 돌려도 소용없었죠. 저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길가로 차를 세웠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무서워요, 아빠.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폭풍우는 처음 겪어봤거든요. 바람 소리가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울부짖는 것 같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박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 차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처음엔 작은 얼음 알갱이였는데 나중엔 골프공만 한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차 앞유리에 금이 갈 정도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저는 수잔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을 이런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서 자책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정말 무력하다는 걸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어요. 완전히 고립된 거죠. 주변은 온통 산과 나무뿐이었고 다른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차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안심시키려고 애썼지만 솔직히 제 자신도 불안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라디오에서는 계속 폭풍 경보만 나오고 있었어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름다운 노을을 볼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어둠만 짙어져 갔습니다. 폭풍구름 때문에 하늘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거든요. 불 좀 켜줄래요? 에밀리가 무서워하며 말했어요. 저는 차 안에 조명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배터리를 아껴야 했거든요. 휴대폰도 충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비 소리도 아닌 뭔가 다른 소리였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동물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뭔 소리지? 수잔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리더라고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 앞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희미한 차 조명 불빛에 비친 그림자였는데 분명히 동물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정도 크기의 동물이었어요. 개인 것 같아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개가 폭풍우 속에서도 전혀 겁먹은 기색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야생 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냥 개가 아니었어요. 털이 하얗고 꼬리가 말려 올라간 모습이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개는 차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더라고요.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정말 똑똑해 보였어요. 저게 뭔가 이상해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개라면 이런 폭풍 후에 어디 숨어 있을 텐데 이 개는 오히려 저희를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개는 잠시 저희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은 짖음이었죠. 그리고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더니 다시 저희 쪽을 돌아봤어요. 저 개가 우리에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요. 수잔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개의 행동이 너무 의도적이었거든요. 마치 저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차에서 내릴 수는 없었어요. 폭풍우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앞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다시 짖고 또 앞으로 가는 것을 반복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 개가 길을 안내하려는 건 아닐까요? 마이클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관점이 때로는 어른보다 정확할 때가 있죠. 그 순간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개가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가 정말로 저희를 어딘가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수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잔도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빠, 저 개가 우리를 도우려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눈을 봐요. 나쁜 개 같지 않아요.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봤자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폭풍우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아이들 말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차 안에만 있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개를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개는 여전히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어요. 따라가 봅시다. 저는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수잔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도 충분히 위험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 개를 믿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때로는 직감을 믿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는 급히 차에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우산과 손전등을 챙기고 아이들에게는 레인코트를 입혔어요. 문을 열자마자 거센 바람과 비가 몰아쳤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개는 저희가 차에서 내리는 걸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걸음걸이가 매우 자신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따라가요.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개의 뒤를 따랐어요. 길이 험했습니다. 산길이라 돌멩이도 많고 진흙탕도 있었어요. 하지만 개는 마치 길을 환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막힘없이 앞서갔습니다. 아빠, 저게 정말 신기해요. 마이클이 힘들어하면서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개는 위험한 곳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저희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안전한 길로만 안내했습니다. 중간에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넘어갈까 고민했는데 개가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보통 개가 아니에요. 수잔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저희 가족의 안전까지 배려하면서 앞장서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폭풍우도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개는 전혀 지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게 앞장서고 있었어요. 저기 불빛이 보여요. 에밀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마을의 불빛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개가 정말로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개도 저희의 기쁨을 아는 듯
더 신나게 앞장섰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빠른 걸음으로 불빛을 향해 달려갔어요. 저희도 힘을 내서 따라갔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정말로 마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구원의 손길 같았어요. 개는 마치 자신의 집에 온 것처럼 당당하게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 개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말이죠. 마을에 도착하자 개는 저희를 작은 상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럴 수가. 이런 날씨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폭풍 후에 갇혔다가 개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이죠. 그게요? 어떤 개 말씀이세요? 상점 주인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는데 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게요. 정말 똑똑한 개예요. 저희를 산길을 통해 여기까지 안내해줬어요. 수잔이 설명했습니다. 상점 주인이 개를 자세히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요. 이 동네에는 저런 개가 없는데 특히 저런 품종은 처음 봐요.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도 그제야 자세히 보니 정말 특이한 개였어요. 털이 하얗고 꼬리가 말려있고 귀가 쫑긋 서 있는 모습이 뭔가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상점 주인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해주시고 뜨거운 커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에 연락해서 저희 차를 찾아달라고 요청해 주셨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저 산길은 현지 사람도 헤맬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이런 날씨에는 더욱 위험하죠.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준 건지 새삼 깨달았어요. 개는 저희가 안전하게 마을에 도착한 걸 확인하더니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이 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잠깐, 어디 가요? 저는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특별해요. 주인이 있을 거예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훈련된 개라면 분명 주인이 있을 거예요. 상점 주인도 신기해하며 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이런 폭풍 후에 길을 잃지 않고 정확히 마을까지 안내하다니. 보통 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마을 이장님이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저희의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들어봐요. 그 개가 정말로 여러분을 구해준 거네요. 이장님은 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이죠. 저희가 설명을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있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혹시 그 개가 한국 개 같지 않나요? 꼬리가 말려있고 귀가 쫑긋하고 털이 하얗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개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이장님은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이 있어요. 정말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한 개죠. 길 찾기도 아주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의 똑똑한 행동, 길을 잃지 않는 능력, 저희에 대한 배려까지 정말로 특별한 품종의 개였던 거예요. 마을에 도착한 후 저희는 먼저 구조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차도 무사히 발견되었고 견인차가 와서 수리점으로 옮겨주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그 개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어디 갔을까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희를 안전하게 마을까지 데려다 준 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거든요.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곧 여러 사람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모두들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처음 듣는다면서 말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그 개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다고 하셨죠? 마을의 한 할머니께서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하얀 털, 말린 꼬리, 쫑긋한 귀, 그리고 무엇보다 똑똑한 눈빛까지 말이죠. 그런 개라면 분명 주인이 있을 거예요. 이 근처에 새로 이사 온 가족이 있나 알아봐야겠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개의 주인을 꼭 찾고 싶었어요.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신문 기자가 저희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구조 이야기를 꼭 기사로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이야기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기사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수잔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면 그 개의 주인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수잔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개의 정체도 밝혀질 수 있을 거예요. 기자는 저희와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폭풍 후에 갇힌 상황부터 개가 나타난 순간, 그리고 마을까지 안내받은 과정까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아이들도 신이 나서 자신들이 본 것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개가 정말 영리했어요. 위험한 곳에서는 천천히 가고 안전한 곳에서는 빨리 갔어요. 마이클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오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맞아요. 마치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도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 개는 단순히 길을 안내한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을 보호해준 거였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동물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영리한 개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그 개가 유기견이라면 보호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개가 유기견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너무나 잘 훈련되어 있었고 건강 상태도 좋아 보였거든요. 분명 어딘가에 그 개를 사랑하는 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 이야기를 뉴스로 다루고 싶다고 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방송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우리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나온다고요?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개의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방송 촬영이 있던 날, 기자가 마을까지 와서 저희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가 저희를 안내했던 산길도 함께 가봤어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안내해줬다고 하셨죠? 기자가 카메라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의 상황을 다시 설명해드렸어요. 정말 위험했던 길이었는데 그 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텔레비전 뉴스가 방송된 다음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는데 한국 억양이 강한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혹시 어제 뉴스에 나온 분이세요? 개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개인 것 같아요. 진돗개 이름이 백호라고 하는데 사흘 전부터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주인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분은 박민수라는 한국인이었어요. 1년 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백호라는 진돗개를 한국에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백호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요? 믿어지지 않네요. 박민수 씨가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역시 진돗개답네요. 영리하긴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박민수 씨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개가 맞는지 확인하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분이 사시는 곳은 저희가 구조된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박민수 씨 댁에 도착했을 때 정말 반가운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를 구해준 바로 그 개가 마당에서 뛰어나왔어요. 백호였습니다. 백호야. 제가 부르자 백호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저희 가족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더니 더욱 반가워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백호가 낯선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봐요. 박민수 씨의 부인이 놀라워했습니다. 평소에는 가족 외에는 그리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박민수 씨는 저희에게 진돗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것, 정말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길찾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까지 말이죠. 진돗개는 원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요. 하지만 백호가 낯선 분들을 도운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박민수 씨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위험에 처한 가족을 보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백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순종 진돗개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정말 똑똑했다고 했습니다. 길을 한 번만 가봐도 다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온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이 동네를 다 파악한 것 같아요. 박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백호가 어떻게 그 복잡한 산길을 헤치고 마을까지 정확히 안내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이미 이 지역의 지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날 밤 왜 집을 나갔던 거예요? 수잔이 궁금해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요. 평소에는 밤에 나가지 않는데 그날만 유독 불안해하더라고요. 박민수 씨의 부인이 덧붙여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부터 계속 밖을 보면서 킁킁거리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그러더니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아마도 백호가 폭풍 우와 저희의 위험을 미리 감지했던 것 같아요. 진돗개의 뛰어난 감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저희를 구하러 나선 거였어요. 박민수 씨 가족도 백호의 행동에 대해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이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니까 정말 놀라워요. 저희는 박민수 씨 가족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개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진돗개가 얼마나 특별한 견종인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개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백호의 주인을 찾은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뉴스였는데 점점 더 큰 방송국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흥분해서 수잔에게 말했습니다. 대형 방송국의 프로듀서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백호의 이야기를 전국 특집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온다고요? 에밀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마이클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민수 씨에게도 연락을 드렸어요. 함께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진돗개의 훌륭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동의해 주셨어요. 방송 촬영 날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왔습니다. 카메라만 5대나 되더라고요. 백호도 함께 왔는데 카메라에 전혀 놀라지 않고 당당했어요. 역시 특별한 개였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미국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번 기회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박민수 씨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였어요. 방송에서는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한국의 천년 기념물이라는 것, 수천 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개라는 것, 그리고 뛰어난 지능과 충성심을 가졌다는 것까지 말이죠. 전문가도 출연했어요. 동물행동학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돗개의 이런 행동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개들은 낯선 사람을 잘 돕지 않거든요. 하지만 진돗개는 상황을 판단하고 옳은 일을 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에서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백호의 이야기에 정말 감동받았다는 거였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백호의 사진과 영상이 엄청나게 공유되었어요. 한국의 영웅견, 기적의 진돗개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더라고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 개가 이런 일을 해내다니 정말 자랑스럽다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져서 뉴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백호가 유명해졌어요. 마이클이 컴퓨터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백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진돗개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도 많이 올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진돗개 같은 훌륭한 견종을 더 많이 알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갑자기 유명해진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워했어요. 백호가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를 알게 됐으니까요. 개 훈련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돗개의 훈련법이나 특성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미국에서도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박민수 씨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하지만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개는 아니에요.
충분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하죠. 방송국에서는 후속 프로그램도 제안했어요. 한국의 개 문화를 더 자세히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백호 덕분이네요. 저는 그 용감한 개를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가족을 구해준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좋은 일까지 만들어내다니 말이죠. 백호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유명해졌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만 산책할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해주는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꼬리를 살짝 흔들어주는 백호가 정말 귀여웠어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대형 방송사에서 박민수 씨와 백호를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한국에서요? 박민수 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국의 방송 프로듀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설명해줬어요.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함께 초청받았습니다. 백호에게 구조받은 가족으로서 증언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수락했습니다. 한국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화상 인터뷰로 진행되었는데 한국의 시청자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시간 댓글에는 우리 진돗개 자랑스럽다. 역시 진돗개는 다르다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진돗개 전문가도 출연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영리한 개가 아닙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할 줄 아는 개예요. 이번 사건이 그것을 증명해줬죠. 방송에서는 한국의 진돗개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진도에서 어떻게 진돗개가 자라나는지, 한국 사람들이 진돗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보여줬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번 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진돗개 보존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박민수 씨도 인터뷰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백호와 함께 살면서 진돗개의 훌륭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이런 개를 키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한국 방송이 나간 후에는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중국, 유럽의 방송사들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백호는 어느새 국제적인 유명견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반응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물 전문 채널에서 진돗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한국까지 가서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을 자세히 취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정말 꿈 같아요. 저는 수잔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폭풍우에서 구조받은 것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백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이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어요. 마이클은 동물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에밀리는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가서 진돗개를 직접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박민수 씨 가족과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백호도 저희 가족을 완전히 식구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저희 집에 놀러와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곤 했습니다. 백호가 우리 가족들을 이어준 거네요. 박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하나의 용감한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다니 말이죠.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폭풍우 속에서 절망적이었던 순간, 그리고 백호가 나타나서 저희를 구해준 기적 같은 순간을, 그때 만약 백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진돗개 백호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동물과 인간 사이의 특별한 유대,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용기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백호가 보여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 없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이죠. 백호와 박민수 씨 가족을 만난 것은 저희에게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